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의 첫날이네요. 8월 1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135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초연하고 영롱한 눈동자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1969년 10월 15일 저녁 8시. 이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된 이후 그분과 함께 처음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지난 세월 내가 공부해온 모든 것이 국가의 경영에 접목되기 시작했으며 나의 사상과 철학, 신념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른 날이기도 했다. 내가 양 아버지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서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에서 몇 발자국을 걸어나와 우리를 맞았다. 인사를 나눈 후 양 아버지는 나를 만나 양 아들로 삼게 된 경위, 나의 자문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등으로 나를 소개했다.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은 집사람과 함께 외출할 일이 있어서 기사에게 차를 대기시키도록 하고 차를 막 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열린 대문 안으로 이 아이가 황급히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은 고학생인데 신발을 다 팔아야 공부하러 갈 수 있다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은혜는 꼭 갚겠다고. 그때 저는 이 아이의 눈빛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초연하고 영롱한 눈동자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양아버지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더구나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해보니 유, 불, 기독교와 주역을 통달한 이 아이의 지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천문지리와 천지조화의 원리를 꿰뚫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해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국내나 국제 정세에도 국내 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아이 말을 듣고 회사의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갈밭을 운전한 뒤에 아스팔트를 운전하는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두운 그늘이 없고 마치 인생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조연하고 표정이 밝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하의 고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식놈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던 대통령이 물었다. 이 아이가 국제 정세까지도 잘 안다고 하셨습니까? 예, 각하. 이 아이에게 직접 한국의 주변 정세에 대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통령 비선정책 보좌역이 되다. 대통령이 나를 향해 말을 시작했다. 자네 부친인 이 회장의 말을 듣고 보니 신뢰가 가는군. 나는 요즘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네. 야당과 미국 등에서 인권을 내세워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네. 가난한 국민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해보려고 해도 나를 데려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언제까지 목표를 세워 일을 해야 할지 때로는 걱정이 된다네. 그래서 국가 대사를 위해 오늘 자네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기로 했네. 국민 개개인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인권 보장이요.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첫걸음인데 경제는 내팽개치고 미국식 민주주의만 따라가면 제일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보면 참으로 나라 경제가 걱정이야. 한국식 민주주의로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다 보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많이 생기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국 민주주의를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 성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당 정치인들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구호일 뿐이지,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결국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절단내고 말겠지. 우리에겐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야. 선 경제 건설, 후 민주주의가 나의 소신이네. 허군, 자네는 이러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나? 각하께서는 수많은 가난의 경험과 조직 관리의 경험과 대인관계의 실제 경험자로서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부적인 천이지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하가 훗날 비록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경제 발전 하나는 강력하게 추진해 이 땅에서 가난을 뿌리 뽑고 중산층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계리당계 천하리 구명용구 만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구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이름을 얻으려면 만세의 남을 이름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당장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가난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실컷 욕을 먹으십시오. 언젠가는 가난을 물리쳐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설령 독재자라고 불릴지언정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이름이 만세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대내외적으로 부딪힌다 하여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미 각하는 용의 허리에 올라탄 기룡지상의 운명입니다.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겠다는 높은 이상인 용의 허리에 올라탔으므로 뛰어내리면 죽고 맙니다. 용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룡지상의 숙명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나는 20살 약간의 나이에 한나라 최고 지도자와 국내의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대통령은 나를 수시로 불러 자문했고 이에 나는 성심성의껏 보자 했다. 말하자면 나는 그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선정책 보좌관이었다. 이 일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기획, 건의하여 실현시키고 그 외에도 방송통신교육제도, 소련 내 한국 핵미사일 기지 인수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도 경제 성장과 농촌의 괄목할 만한 변화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을 수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었던 고 장국진 박사의 정언 영상과 고 용태영 변호사의 법정 정언 내용이 남아있다. 용태영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만든 유명한 변호사이다. 당시 그 변호사의 집이 청와대 옆에 있었는데 집 건물이 청와대의 담장에 걸쳐진 형태로 되어 있어 청와대 검문소를 통해야만 집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이 청와대 경호 문제를 구실로 그 집을 철거시키려고 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용 변호사를 괴롭힌 적은 없는지 등 내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내가 용태영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된 일, 이병철 회장의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일, 이병철 회장의 소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이 되어 대통령과 대화하고 많은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되게 했던 일 등 국가적 비사 등들이 포함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라는 자서전을 펴냈고, 이 책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훗날 법정에서 내 자서전의 내용이 진위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었다. 이때 용태영 변호사가 자진하여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집 문제로 청와대에서 심부름을 나왔던 청년에 대해 말하면서 그 청년이 허경영이 맞고 그 청년이 차지철 경호실장보다 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법정 정언 내용이었다. 네. 오늘은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신우님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죠.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